예, 이제 책 234쪽에 있는 역함수 내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함수 단원에서 엄청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인데, 자, 역함수의 정의 자체도 우선 중요하고요. 역함수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자, 일단 역함수의 뜻이 뭔지, 역함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 f가 일단 여기 네모 좀 쳐두자. 1대1 대응이면 예, 이걸 만족하는 x의 정의역 원소가 오직 하나씩 있지, 맞아. 자, 그러면은 이제 역함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왼쪽 집합이 정의역이고 오른쪽 집합이 공역인데, 이렇게 이거를 정의역이랑 공역을 이제 뒤집어서 읽어버리는 거야. 뒤집어서 y를 집합 대문자 y를 정의역으로 보고 집합 x를 공역으로 보는 함수를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을 f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f의 역함수. 자, 기호로는 여기 빨간색,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렇게 -1 이렇게 썼어. 자, 근데 이게 지수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f의 -1승, 자, 그렇게 읽으면은 학교에서 만약 그렇게 읽었다 바로 학교 수업 끝나고 선생님께 정신교육 들으러 교무실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f의 역함수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그냥 저기 말만 읽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자, 내가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함수 f를 잠깐 봐주세요. 자, 왼쪽 함수 f를 보면, 자, f는 1대1 대응인가? 함수 f는 1대1 대응인가? 맞죠?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치? 1대1 대응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f1은 3, f2는 2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 y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x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를 새롭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자, 그러면은 f 역함수 입장에서 이 3이 이제 누구한테 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지금 2대2 미팅이야. 2대2 미팅인데 원래 그동안 함수는 여기 있는 여자분들한테만 기회를 줬단 말이야. 첫인상 투표할 때.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왜 우리는 기회를 안 주냐? 우리한테도 선택권을 달라! 하고 이제 남자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자분들이 선택한 거를 반대로 읽는 거기는 해. 예,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입장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3이 1한테 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 친 2는 누구한테 가? 2한테 가죠.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른쪽에 그려놓은 g라는 함수를 잠깐 봐주십시오. 자, f1은 2죠. 자, f2는 3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이제 g의 역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른쪽 그려놓은 예시에 함수 g는 1대1 대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대1 함수는 맞는데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 y는 g 함수 입장에서 공역이고 연두색 동그라미 친 게 치역이라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얘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누가 문제가 되냐? 이 회색 동그라미 친 애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왜 F라고 썼어? G라고 써야지, 멍청이처럼. 예, 미안합니다. 역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생각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없잖아. 이게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지. 그래서 G 역함수 4 이런 건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역함수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수가 어떨 때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예, 별표 매우 중요합니다.
별별별별별. 자,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뒤에 가서 간단한 예시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7쪽을 먼저 봐주세요. 자, 책 237쪽에 보면 아주 간단한 5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자, 1대1 대응이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인 거 여러분들이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골라보셨나요? 아, 그 좀 일시정지 좀 누르고 야, 좀 골라봐라. 골라보는데 아까 내용 이해했으면은 30초도 안 걸려. 예, 골라봤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예, 리을 같은 거 고르면 안 돼. 리을은 1대1이 아니잖아. 여기 1이랑 3 이것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지. 자,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함수값 구하는 거 관련해서 간단한 연습도 한번 해보면, 자, 552번 잠깐 봐주세요. 자,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은 얼마일까요?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가 아까 앞서 집합 그림에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자, 정의역 집합 안에 이렇게 있고요. 자, 공역 집합 안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고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f2는 4, f1은 2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이 그림을 봤을 때 f 함수가 지금 1대1 대응이야. 맞지? f 함수가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를 약속할 수 있고, 그러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4가 어디로 가? 2로 가죠. 그 다음에 역함수 입장에서 2는 누구한테 가? 1한테 가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잘 보면은 이게 지금 일부러 이렇게 빨간색 네모끼리 분홍색 네모끼리 이렇게 같은 줄에 쓴 이유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관계지. 서로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관계야. 반대로 이렇게. 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서로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관계라니까. 아, 이게 그냥 막 학생들이 결국은 나중에 외우게 되는데 그냥 외우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관계일 수밖에 없냐? 정역과 공역이 서로 반대로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역함수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f 역함수에 5를 집어넣은 것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보라는 말은 결국 반대로 생각해 보면 f에 뭘 집어넣으면 5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함수가 1대1 대응인 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주어진 함수 f는 1차 함수이고 정의역과 공역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역함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5가 되는 a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은 바로 2번도 생각해 보면은, 자, 역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a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자, f 함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f 마이너스 2를 그냥 구하면 되죠.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간단하게 하나만 그려두면, 자, 하나만 그려두면,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가 지금 a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f 함수 입장에선 이 까만색 화살표 표시를 보고 f 마이너스 2가 a인 겁니다. 자,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 방향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역함수 반대 방향으로 읽는 건데, 역함수 입장에선 a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요거를 552번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집합 그림도 간단하게 하나 그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요거랑 관련된 조금 더 다른 문제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수예제 14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참 기본적인 문제인데 역함수의 함수값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있다가는 뭐 해볼 거냐면 역함수 식을 직접 구해보는 걸 한번 해볼 건데, 그 역함수 식을 구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에 하시고요. 우선은 역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괄호 1번부터 해볼 건데 간단합니다. 우선은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3이래요. 역함수의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하나 줬고요. a, b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f-3부터 써보면 뭐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은 거니까 귀엽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에 7 집어넣은 게 2래. 그러면 이게 역함수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관계 생각하면 f2는 7이다. 이렇게 fx가 당연히 1차 함수스럽게 생겨서 a가 0이 아니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b가 7 이렇게. 그래서 앞서 쓴 것과 이제 연립해서 a랑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둘이 빼면 되겠죠. 그러면 5a는 10. 자, 그래서 a는 2고요. b는 3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도 한번 해보면 괄호 2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자, 역함수의 함수값을 역시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합성함수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귀엽죠, 그냥.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야, 역함수에. 그러면 요것도 또 이렇게 슉 이렇게 반대로 바뀔 수 있다는 관계 생각하면 f0이 2다. 자, 그래서 f0이 2라는 거를 바로 적용해 보면은 b는 2네요. 와우. 문제가 너무 귀여워. 자, 그 다음에 f0 써볼 건데, 이 f0이 방금 아까 2라고 해봤으니까 f2잖아. 그럼 f2는 2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고요. 자, b가 2이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2a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는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2분의 1이고 b가 2이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식 fx는 괄호 2번 문제에서 자, 2분의 1x 더하기 2라고 처리할 수 있고요. f6 구하면 정답은 5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4번에 괄호 1번이랑 괄호 2번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자, 확인 체크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556번 하나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필수 예제랑 그나마 최대한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fx가 1차 함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ax 더하기 b 뭐 쓸 수 있어요. 저는 mx 더하기 n 써보겠습니다. 먼저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 알려줬으니까 자, f3은 1이다. 이렇게 슉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쓸 수 있죠. 자, 문제에서는 f-1 구하라니까 결국 fx를 구해보라는 뜻이고, 자, f3이 1이니까 이 합성함수 함수값 처리할 때도 자, f3이 1이기 때문에 f1이 마이너스 2다. 이런 방향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 친 식에서 우선 3m 더하기 n이 1이다 라고 써볼 수 있고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식에서도 m 더하기 n이 마이너스 2다 써볼 수 있어요. 자, 바로 빼서 그냥 m과 n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 값이 바로 2분의 3이라고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n 값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가 2분의 3x 빼기 2분의 7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f-1 구하면 자,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56번 한번 해봤고요. 자, 555번을 잠깐 봐주세요. 야, 어떻게 문제 번호가 555냐? 자, 555번 문제를 보면 자, fx의 역함수 gx에 대하여 다음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g 자체가 f의 역함수인 거야. g 자체가 f의 역함수. 555번은 잠깐 이야기하는 이유가 요 오른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친 이것 때문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합 단원에서도 A를 생각하고 어떤 집합에 대한 여집합, 이제 전체 집합을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쓸 때 그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뭐였어?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랑 엄청 비슷하게 자, 왼쪽 집합 x, 오른쪽 집합 y. 자, 요렇게 함수 f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f에 대한 역함수가 지금 g야. f에 대한 역함수가 g라고.
그러면 G의 역함수는 뭐야? 이 주황색에 대해서 또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해서 또 거꾸로 가면 뭐가 돼? 이 G의 역함수, 그냥 F 아니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555번에서 구해보라는 거를 한번 보면 요 연두색 동그라미 친 거는 F 역함수 8이야.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건 어떻게 돼? F 역함수의 다시 역함수를 한 거야.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자기 자신이야. 마치 이 여집합 느낌처럼. 그래서 자, 문제에서는 그냥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건 F3 되겠습니다. 자, F3부터 구해보면은 바로 0이라는 것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 함수값 구하는 거 조금 중요한데, 이 과정 조금 중요한데, 역함수에 8을 집어넣으면 뭘까? 이게 역함수식을 당장 구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요걸 요렇게 미지수로 써본다는 생각, 자,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 체크 555번에 왼쪽에 살짝 써두면, 자, 역함수에 8을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요거를 몰라서 이렇게 미지수로 둬본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중요해. 자,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를 꼭 쳐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역함수식을 직접 구하기보다 요렇게 서로 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생각해서 F 함수에 K를 집어넣으면 8이구나. 나는 저렇게 K를 구하자라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해. 왼쪽에 꼭 써둬야 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8인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 요거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둘이 더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555번, 556번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관련된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239쪽에. 자, 별표를 역시 꼭 쳐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유형이고요. 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15번 확인 체크 쪽에다가 대빵 커다랗게 쓰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뭐여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다시 뭐여야 한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진짜 중요해. 알았지? 엄청 진짜 리얼 중요합니다. 자, fx가 1대1 대응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걸 앞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보면 아주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1보다 오른쪽은 EX라는 1차 함수를 그리니까요. 자, 1차 함수니까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선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보다 왼쪽은 이제 연두색 그릴 건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면 그래프 개형이 가로선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2점 이상 돼서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하면 1보다 왼쪽도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양수가 돼야 된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와 더불어서 반드시 1,2에서 이거는 그래프가 이어져야 함. 이 문제 같은 경우엔 그렇다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그래프가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어지지 않으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요 연두색 동그라미 친 지점에서의 값이 1,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어지지 않는다. 자, 만약에 그래프가 끊어진다면, 자, x값 1보다 왼쪽들은 쭉 요렇게 대응이 돼요. 쭉쭉쭉쭉쭉. 자, 그래서 0보다 살짝 작은 애를 찍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요렇게 파란색으로 해볼까? 자, 여기까지가 우선 치역이야. 치역. 자, 그러다가 1일 때 갑자기 2로 급점프해. 자, 급점프하고 나머지는 이제 2보다 큰 숫자들을 쭉쭉쭉쭉쭉쭉 찍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 사이에 0에서 2 미만의 얘네들이 어떻게 돼? 또 울고 있잖아. 또 선택을 못 받았어. 이러면 1대의 대응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프가.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사실 이미 세팅을 했어.
그 연두색 식의 x자리에 1을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 되나? 넣어보면 예, 정확히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를 지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만 보면 되고, 연두색 1차 함수의 기울기 2배의 1-k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1-k가 0보다 커야 하는 거니까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5번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자 558번이랑 560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558번은 아까 위에서 해본 필수예제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가 먼저 나와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걸 그리면서 자, 마이너스 1을 잠깐 집어넣어 보면 자, 마이너스 1,2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혹시 그래프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주황색 식에도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잠깐 집어넣어 보면 자, 더하기 3k 마이너스 3 되니까 역시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되는지 0보다 작아야 되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 자, 그래서 기울기 0보다 크면은 요러면 안 되잖아. 싹항 안 되잖아. 자,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3k-5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k는 3분의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정수 k의 최대값은 1이 정답이 된다는 걸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5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0번은 살짝 불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요 검은색 동그라미 친 식을 잠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면 x-2로 써지고요. x가 2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써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fx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x가 2보다 클 때는 이제 요거 1차 항이 요렇게 동그라미 친 거 요렇게 묶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a 더하기 1x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 3이랑 계산하면 자, 1-2a가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자, 요렇게 이렇게 네모친 거 1차 항 묶으면 되니까 자, a-1x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분홍색 세모 표시한 거 자, 숫자 더하면 플러스 5 나오게 되니까 자, 5-2a가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그 위에 식의 x자리에 2 집어넣은 거랑 밑에 식의 x자리에 2 집어넣은 거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확인해 보면 위에 식의 x자리에 2 집어넣어 보면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과연 올바르게 했나 잠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 2,3 지난다는 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의 x자리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아도 자, 분홍색 플러스 5 마이너스 2a 하면은 역시 2,3을 지난다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를 싹 x는 2라는 세로선을 싹 그어놓고 자, 2,3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황색이랑 연두색 그래프가 연결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둘 다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둘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니까 a 플러스 1이랑 a-1을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한다.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랑 관련된 이제 아주 기본적인 함수값 구하는 내용이나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는 것 진짜 중요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했고요. 영상 길이상 요 정도 잠깐 끊고 자, 다음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